이 목마름 68페이지 먼저 목마름이 소멸하는 모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욕망이 이제 일어났어. 그게 목마름이 일으키는 거잖아요. 근데 잠깐 없앨 수가 있어요. 먹을 거에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뭐가 막 먹고 싶다 하는 마음이 딱 일어났어. 근데 내가 얼른 알아차림해서 그 욕망을 잠재웠어. 그러면 잠시 없앤 거예요. 목마름을.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오랫동안 없애는 거예요. 오랫동안은 뭐냐면은 참거나 계속 알아차림을 이어가는 거겠죠. 어떤 사람들은 잠깐 없애기도 하고 오랫동안 참아서 없애기도 해요. 근데 금단 현상이 일어나서 그 금단 현상을 못 참아가지고 다시 그래서 뭐 살 빼는 거 또는 담배 끊는 것도 그렇고 술 끊는 것도 그렇고 먹는 거 끊는 것도 그렇고 중독된 거에서 뭐에 그걸 끊으려고 하면은 한동안은 오랫동안 어떤 사람은 막 6개월, 1년, 3년도 막 이렇게 잘 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다가 그 어떤 고비를 못 넘겨가지고 다시 이렇게 또 중독 상태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욕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욕망을 잠깐 알아차림해서 잠깐 끊을 수 있는데 그 잠깐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참아서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깐 참아서 억누르는 거야, 그냥. 내가 그 멋진 옷을 입기 위해서. 그런 분들 우리 주변에 자주 있을걸요. 누구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이쁘게 사진 이쁘게 찍히려고 그 옷을 꼭 입기 위해서 몇 날 며칠 막 굶고라도 그 옷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 갔다 오고 나면 막 먹잖아요. 그런 식의 잠깐 오랫동안 억눌려서 없애는 거. 세 번째는 아주 잠깐만요. 완전히 싹 끊어 없애는 거. 네, 스님 저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앞에 맛있는 게 있어. 근데 이제 잠깐 알아차림 하면은 안 먹고 싶어진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안 먹고 싶나? 아무튼 근데 그 알아차림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알아차림해야 돼? 알아차림 할 때는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내가 뭘 알아차림해야 돼? 그러면 먹고 싶어 하는구나. 먹고 싶어 하는구나라고만 생각해요. 알아차려 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먹고 싶어 하는구나. 나 내가도 배부르면 빼고 먹는데. 먹고 싶어 하는구나. 먹고 싶어 하는구나. 아, 그럼 이게 그 순간의 욕망을 알아차림하는 게 어떤 효과냐면 세코홈에 제가 비유를 했잖아요. 담을 넘으려고 그랬더니 삐요삐요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 담을 넘을까요? 안 넘지. 예. 못 넘지. 예. 그런 것처럼 알아차림이 그런 효과인 거예요. 내가 먹고 싶어 하는데 먹고 싶어 하네 라고 알아주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바른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알아주고 나서 또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이걸 왜 먹으려고 하는지. 근데 그죠? 거기까지 가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먹고 싶어 하는구나. 그거만 하면 이게 뭐가 연결이 안 돼요. 그죠? 왜 먹고 싶어 하는지. 근데 맛있어서, 비싸서, 귀해서, 구하기 힘들어서. 빨리 연결이 돼야 되는 거네요. 순간적으로. 그렇죠. 순간 찰나찰나 그게.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지껏은 욕망이 끌려. 봤어. 집에 옷 많은데 또 사고 싶어. 예를 들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순간 알아차림 하기가 정말 그래서 이제 제가 휩쓸려가지고 막 그럴 때도 있거든요. 충동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사고 싶다 할 때 잠깐 알아차림 하시고는 잠깐 사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림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옷이 왜 필요하니? 이게 죽을 만큼 필요하니?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필요한 거니?
이런 식으로 극단에까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일단은 뭐든지 하려고 할 때 알아차림부터 해야 돼. 잠깐은 해야 되겠네. 속으로 잠깐. 아, 잠깐. 잠깐 예. 왜? 이제 이렇게 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먹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배가 고파서 먹니?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겠죠. 근데 배가 안 고픈데 그냥 맛으로 또는 뭐 먹고 싶어서 이거 왜 먹고 싶은데 이제 그걸 스무고개를 해보는 것도 약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선택을 그냥 뭐 그래서 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결과를 받아들일 각오를 하고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헷가닥해서 일을 저질렀어. 그런 것까지 승질이 급해갖고 그때까지 못 기다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냐면 그동안 우리가 이 욕망, 성냄, 어리석음 요 세 가지가 똘똘 뭉쳐갖고 나를 계속 지배해 왔거든요. 거기에 길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걔네들한테 안 끌려가는 거에 길들여지시면 돼요. 이게 뭐 60년을 넘게 또는 60년 가까이 막 거기에 길들여진 게 하루아침에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부단히 노력하셔야지. 그러니까 이게 스님하고 그래서 공부가 이게 저기야 자주 해야 돼. 예, 맞습니다. 까먹어 예. 까먹고서 또 딴짓을 벌리고 이제 나중에 후회하고 아 진짜. 그래서 이게 사실 한 달에 두 번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이 많지 않는 시간, 그리고 계속 연습을 집에서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도 안 되면 전화하시고 문자라도 하시고 해서 자꾸 법문들을 자리를 자주 가지라고 그러잖아,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 근데, 교회라듯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예, 그래도 예,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유가 있어서 자꾸 일주일에 한 찾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가라고. 이렇게 화면으로 하는 거하고 또 직접 하는 건 또 달라요. 이 기운과 에너지가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쨌든 소멸하는 모습은 세 가지인데 우리의 궁극의 목표는 세 번째, 싹 끊어 없애는 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잠깐 이렇게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아주 없애는 거. 이 그래서 69페이지 목마름을 낱낱이 꿰뚫어 알아야지만 우리가 싹 끊어 없애는 게 돼요. 대충 알아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는 이 목마름이 잠자거나 일어나거나 움직이는 걸로 항상 있다고 아셔야 돼요. 기본으로. 목마름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목마름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원하는 대상을 만나면 정신을 못 차려요. 아까 깜빡 잊고 일 저지른다고 하잖아요. 이 목마름이 나를 끌고 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테면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가지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모아요. 모으다 열심히 모아서 그냥 성취감에 내가 그래도 내 노력으로 이거 하나 구했어 하고 거기서 멈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난 이걸로 만족해 하고 멈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욕망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타인의 욕망도 욕망한다고. 나 이거 겨우 하나 모았는데 쟨 두 개 갖고 있네. 더 좋은 거, 업그레이드 된 거 갖고 있네. 게임 요즘 애들 꼬맹이들도 그게 있어요. 게임 버전이 다르잖아요, 다. 그리고 그 게임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게임 안에서도 이렇게 쓸 수 있는 뭐 무기라든가 뭐 막 착하는 이런 거가 또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막 친구는 막 몇 개 갖고 있는데 난 막 하나 두 개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든지 그걸 가지려고 뭐 정말 물불을 안 가리고
막 한다고 하거든요. 막 잠도 안 자고 눈이 뻘개지도록 그러다가 어른이 됐는데도 정말 죽는 경우도 오잖아요. 게임방에서. 뉴스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애기가 있는데도 애기 안 돌보고 게임하다가 맞아요. 예. 그럴 정도로 이 목마름이라는 거는 징글징글하게 아주 끈질겨요. 그걸 이루려고 하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난다고 하잖아요. 바닷물을 다 들여 마셔도 갈증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목마름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요거 하나 가지면은 만족하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대상을 또 찾아요. 자꾸 다음 대상을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그래서 자꾸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욕망에 휘둘리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99칸 가진 사람이 한 칸 가진 거 뺏는다고 우리가 볼 때는 아우 99칸씩이나 가지면 난 나 같으면 나눠주고 살겠다. 절대 안 되는 거죠. 한 칸 갖고 있는 사람 너는 어차피 이거 없어도 살잖아. 이렇게 하는 게 그 심리라 욕망의 심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마름의 종류는 세 가지인데 먼저 잠깐 알아차림해서 잠깐 없애는 건 잠깐 없애는 것이 되고 계속 알아차림해 갖고 눌러놓는 거는 억눌러서 없애는 것이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억눌리는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난 욕심 없어. 나는 그 욕심도 우리가 가지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먹을 거에 욕심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듣는 거에 욕심이 있거나 어떤 사람은 뭐 차에 욕심이 있거나 어떤 사람은 뭘 꾸미는 거에 다 가지가 달라요. 욕망의 이 모양들도 모양만 다를 뿐이지 내가 볼 땐 다 똑같은데 어쨌든 다 달라요. 다른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먹을 거에만 욕심이 있고 뭐 옷 입는 거 뭐 이런 거에는 욕심이 없어. 그러니까 난 욕심 없어. 어떤 사람 막 친구가 난 옷 저거 막 어제도 사더니 뭐 너 또 사냐 이러면서 나는 그런 욕심 없어. 난 욕심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볼 때는 나는 옷은 갖고 싶지만 먹을 거는 별로 욕심이 없거든. 그럼 야 너는 야 어제도 그렇게 먹더니 또 먹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서로가 서로의 욕망을 다르다라고 인식을 안 하고 내가 볼 땐 똑같은데 자기는 욕심이 없대. 예, 욕심이 없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근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오랫동안 안 보이면 그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 목마름이. 근데 그런 환경 조건에 갖다 놓으면 얘가 정신 못 차려요. 그렇게 일어나는 걸 잠자는 목마름이라고 그래요. 잠자는 목마름은 있는 줄 몰라요. 평상시 때는. 왜? 환경 조건, 그러니까 그런 상황과 그런 대상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없는 줄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안 어느 구멍에 들어가 있는지 아무튼 잠자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대상과 그런 상황을 만나면 일어나요. 일어나서 움직여요. 일어날 때 알아주지 못하면, 알아차림하지 못하면 움직여요. 움직이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집어오는 상태거든요. 일어나는 거는, 그래서 제가 그 독사로 이렇게 비유를 했거든요. 왜 겨울잠 자는 뱀은 고개를 쳐박고 그냥 이렇게 또아리 들고 고개를 쳐박고 자고 있어요. 근데 이제 환경 조건이 되면은 뱀이 이렇게 목을 이렇게 빼고 일어나겠죠. 요게 일어나는 목마름, 아까 겨울잠 자는 것처럼 자는 목마름,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겨울잠 자다가 일어났으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깨구리가 지나가. 그럼 가서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움직이는 목마름. 네. 그러니까 뱀에다가 상상을 하시고 내 안에는 이런 독사가 살고 있다. 잠자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목마름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고 목마름이 사라지는 종류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에 휘둘려 가지 않는 상태, 그래서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니빠나.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계속 알아차림으로 이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알아차림만 깨어 있어도 안 되고 이 바른 암, 지금 요렇게 설명하는 것을 내가 여기에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를 바른 알미라고 그래요. 요런 것에 휘둘려 가지 않아야지 괴로움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휘둘려 가면 괴로움이 온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바른 암. 그 바른 알미 장착이 돼 있어야지 바른 생각도 하고, 그 바른 생각 속에서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표정 나오고요. 그 안에서 바른 노력과 바른 마음가짐과 또 바른 알아차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73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그 사문들이요. 바른 암,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표정,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마음가짐. 이게 괴로움이 사라지도록 이끄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중간에 바른 알아차림이 빠졌네. 사문들이요 해서 바른 노력과 바른 마음가짐 사이에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써놓으세요. 어디요? 스님 다시. 73페이지 위쪽에 그 약간 네, 찾았어요. 여기 찾게. 예. 그럼 바른 암,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표정, 바른 노력, 거기 옆에 그 사이 이렇게 해서 바른 알아차림. 바른 알아차림. 예, 그다음에 바른 마음가짐.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팔정도라고 하거든요. 요 팔정도가 늘 나의 삶에 붙어 있어야지만 내가 후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괴로움 속에서 돌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근데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먹고 살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집도 뭐 있어야 조금 삶이 그래도 조금 안정이 되니까 있어야 되고, 또 품위 유지비도 사실 있어 목표가 있고, 긴장하지 않으면 사실 움직이기가 싫어요. 움직이는 게 잘 안 되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자본주의 욕망에만 지금 설정이 돼 있는 거지, 사실 기쁨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나누는 기쁨이라고 하거든요. 나누는 기쁨? 주는 기쁨. 주는 기쁨.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네. 예, 우리가 자본주의 욕망의 세상에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들은 사실 그거를 이루는 걸 욕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배고플 때 먹는 거, 옷 없을 때 옷 사는 거, 집이 없어서 집을 구하는 거, 이런 건 욕망이 아니에요. 의식주가 기본은 우리 기본 생계에 꼭 생활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생계 활동을 해야 되죠.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 활동하는 거를 욕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집도 이 정도면 있어. 내가 지금 이 가족 수에 맞게 요 정도 평수에 요 정도면은 우리 식구가 또는 내가 살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항상 더 남하고 비교해갖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 버는 것만 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수익이 발생하는 것만을. 근데 이 세상에는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 세상에, 욕망의 세상에서는 돈과 항상 결부를 지어. 그래서 돈이 되지 않는 일은 마치 하찮은 일처럼, 쓸모없는 일처럼 여기는 이 인식이 잘못된 거죠. 그게 인식이 잘못된 거를 이제
행복학교라든가 거기 이제 정토회에서는 행복학교라든가 뭐 이런 교리 이 부처님 공부를 통해서 수행하는 걸로 이거를 인식을 하시고 나면 내가 그동안은 이 사회에서 돈을 벌면서 우리 가족 내가 정말 잘 살아왔다. 이제는 세상에 내가 회양을 해야 되겠다. 내 것을 나누면서 이제 사는 기쁨을 누리셔야 된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베푸는 삶을 살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는 다 자원봉사를 받잖아요. 우리가 그 수사타 아카데미 갔을 때 거기에 계신 분들은 다 자원봉사와 계신 분들이었잖아요. 한국에서. 그걸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로움을 얻는 걸 보면서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면 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집 생활비는 이만큼만 있으면 돼. 근데 요 나머지는 사실 아까 뭐 품위 유지비 뭐 이런 거 하면서 자꾸 어떤 걸 갖다가 쓸 목적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더 이렇게 하나라도 더 그래서 야간이라도 한 번 더 하려고 하고 알바라도 막 하려고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필요한 거는 내가 뭐 이렇게 한 달 나가는 돈 얼마에다가 우리 집 뭐 주부식비 얼마 뭐 고정 지출비 얼마 이런 거 빼놓고 나면은 요 정도는 내가 충분히 더 다른 곳에 의미 있게 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나누는 기쁨을 행하는 거에다가 기쁨. 아, 내가 여기다 이렇게 했더니 여기가 이렇게 달라지네. 더 많은 사람이 이롭게 쓰네. 더 많은 사람이 이루어지네. 이제 이런 것에서 내가 기쁨을 얻는 삶을 잡고 살다 보면, 아, 그동안에는 나 하나만 기쁜 것을 추구했는데, 이제는, 아, 요것 갖고도 여러 명이 이룬 일이 있었구나. 이제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는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는 나 하나만의 어떤 건강 뭔가를 위해서 막 열심히 그냥 시간만 나면 산에 가고 뭐 어디 뭐 이렇게 막 돈 주고라도 막 저기 멀리 있는 산에도 막 가고 막 그러잖아요. 시간 내서. 이거, 근데 이것을 여행도 하고 내 일손이 필요한 곳에 가서 뭐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야. 한두 시간 이렇게 잠깐 하고 오면은 그런 것에서 오는 성취가.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밖에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요 하나 속에서 자꾸 뭔가를 성취하려고 했던 거라면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야, 나는 요만큼만 못했는데 와, 이것의 결과는 이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더 기뻐하고 더 이롭구나. 이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찾다 보면 더 많다는 거죠. 저는 이제 솔직히 제 마음을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은퇴가 다가오니까 아 내가 이 집에서 제가 한 20년을 살았는데 요즘에 이제 막 그 갈등이 생기거든요. 내가 이 뭐 넓다면 넓고 좁다면 좁은 집인데 내가 평생 20년 동안 살았는데 내가 앞으로도 이 집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 좀 싸더라도 좀 넓은 집 가서 좀 이렇게 넓게 좀 시골이라도 넓은 데라도 살아야 되나? 사실 막 그런 생각이 막 들고 뭐 여러 가지 막 이제 막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 욕심인가? 저도 요즘에 되게 약간 혼란스러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욕심 맞아요. 제가 맞아요? 왜냐면은 겉에서 보는 내가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네, 어떤 선망이잖아요. 선망의 네 대상으로 맞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확 깨는 얘기를 해드릴까요? 어떻게 여기가, 하세요? 여기가 귀촌 또는, 세컨하우스로 땅 사서 집 사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로 욕망이 사람들 안 만나고 막 번잡하게 안 살고 싶고 막 꽃 가꾸고 막 맨날 저기 이렇게 막 풍경 내려다보고 막 이러고 살고 싶다고 정말
언덕배기 위에다가 땅 사가지고 집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겨울 되면 눈 치워야 되죠. 주변이 다 저기니까 풀은 맨날 봄부터는 눈코 뜰 새 없이 풀 뽑아야 되지요. 내가 이쁜 정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돈이 들어가거나 그만큼의 품이 들어가야 돼요. 저절로 그렇게 가꿔지지는 않아요. 자연의 이 풀의 힘은, 풀씨의 힘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다 제초제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초제 뿌리는 거 반대거든요. 안 그러려면은 그건 정말 자기 욕망인 거잖아요. 그 제초제를 뿌림으로써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 다 죽이는 거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거 빼놓고는. 네네. 예, 그러니까 더군다나 산꼭대기에서 그럼 그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 물이 흘러서 비라도 한번 오면은. 눈이 예뻐서 왔다가 2년을 못 넘기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막 넓은 정원에서 막 우아하게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살고 싶어서 했던 사람이 맨날 풀 뽑다가 손 관절 다 나가고 나중에 두 손 들고 아파트 근데 이런 데 찾아 다시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안 그러면 그냥 돈 주고 관리사를 쓰는 거예요. 정원 뭐 이런 거. 그러면은 편하죠. 그러니까 뭔가가 들어가야 돼.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저절로 가만히 이루어지는 거는 없다라는 거. 거의가 그래요, 거의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골 생활 하시는 분들, 여기 기본이 그래도 한 2, 300평 또는 뭐 많게는 뭐 700평, 1000평 막 이렇게 사놓고 텃밭이라도 좀 가꾸고 막 이렇게 산다고. 다 웬만한 분들은 거의 두 손 들고 남의 손 빌리거나 어떤 분 저 꼭대기 한 3,000평 사놓고 길 두고 자기네 집밖에 없어 이렇게 이렇게 가서 겨울에는 차 드나들기 힘들어 그러니까 갇혀 눈 올 때는 막 이렇게 들어가서 처음에는 힘 있을 때는 그래도 막 뭐라도 하고 이만큼씩이라도 갈아서 뭐 키워 먹고 했어. 점점 손 안 가는 우리가 점점 늙어요. 지금 몸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나이는 들어가니까 점점 손 안 가는 걸로 심어. 이제 그때부터는 또. 근데 이제 또 이 나무가 또 크니까 또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돈 안 줘도 되니까 와서 여기 와서 부쳐 먹으라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는 그냥 집에서만 살겠다고. 집만 왔다 갔다. 그러니까 꿈이니까 깨몽하시고 정말 넓은 데서 뭐 이렇게 저기 한다고 그러면 그런 체험하는 곳이 많아요. 저기 정토해 그 두북 수련원 가셔도 되고요. 일머리를 알아야지. 그냥 겉에서 보는 것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건 전혀 없거든요. 풀이 뭔지, 곡식이 뭔지, 채소가 뭔지도 모르는데 해놓고 감당 안 돼갖고 허덕지덕 그거는 오히려 몸을 더 망가뜨리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혼자 하는 건 정말 힘들고 혼자 넓은 집을 살고 있는 그런 곳은 더 힘들고 가족이라도 같이 막 부부가 있다 그러면 부부가 서로가 그게 맞아서 오손도손하고 사는 집은 그나마도 좀 덜해요. 근데 대부분은 혼자 와 있어. 대부분은 안 맞아 부부도. 안 맞아갖고 한 사람은 도시에 있는 거 좋아하고 한 사람은 꽃 가꾸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할 줄을 모르니까 다 남의 손 빌려야 되고 그렇게 살고 싶으면 어디 가서 연습을 몇 년 하고 오셔야 돼요. 그 두북수련원 같은 데 가서 연습하고 오세요. 어디 정토회에 들어가서 거기 수행자로 거기 가서 저는 안 해봤잖아요. 평생 사실 사무실에서 일을 해서 힘쓰는 거 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겉에서 그냥 보는 것만 좋다 하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